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50톤짜리 거대한 보잉 747. 두 대가 활주로에서 시속 280km로 정면 충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1977년 3월 27일 오후 5시 6분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에서 실제로 일어난 끔찍한 현실입니다. 이륙을 시도하던 네덜란드 KLM 4805편과 활주로를 이동 중이던 미국 페남 1736편이 안개 속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This is NBC Nightly News, Monday, March 28th, with John Chancellor and David Brinkley reporting from the NBC News Center in New York. Good evening. John Chancellor is off tonight. He'll be back tomorrow. In the horrible air crash in the Canary Islands, what is known now is that at least 578 people died. 불과 몇 초 만에 두 항공기 모두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고 총 58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단일 항공사고로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최악의 참사입니다. 47년이 지난 지금도 항공업계는 이 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날 테네리페 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1977년 3월 27일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항공사상 가장 암울한 날로 기록되게 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카나리아 제도의 라스팔마스 공항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였습니다. 카나리아 독립운동가들이 공항 내 꽃가게에서 폭탄을 터뜨렸고 이로 인해 라스팔마스 공항이 긴급 폐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라스팔마스로 향하던 수많은 항공기들이 인근 테네리페 공항으로 긴급 회항해야 했습니다. KLM 4805편과 페남 1736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테네리페 공항이 이런 대형 항공기들을 동시에 수용할 만큼 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대의 거대한 보잉 747이 비좁은 공항에 갇혀버린 셈이었습니다. KLM 4805편에는 승객 234명과 승무원 14명 총 248명이 탑승해 있었고 페남 1736편에는 승객 380명과 승무원 16명 총 39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두 항공기 합쳐서 644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테네리페 공항에는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개가 바로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테네리페 공항에는 지상 관제 레이더가 없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안개로 인해 활주로 상황을 전혀 볼 수 없었고 오직 무선 통신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선 통신의 혼선이었습니다. KLM기와 페남기 그리고 관제탑 사이의 대화가 서로 겹치면서 중요한 메시지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치명적이었던 것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네덜란드 KLM 승무원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었고 스페인 관제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항공 전문 용어의 미묘한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라스팔마스 공항이 재개방되자 두 항공기는 출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페남기는 연료를 보충하느라 시간이 걸렸고 KLM기는 먼저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경 두 항공기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KLM 4805편은 활주로 끝까지 이동해서 180도 회전한 후 이륙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페남 1736편은 같은 활주로를 통해 유도로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페남기가 예정된 유도로 출구를 놓쳤다는 점이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조종사들은 올바른 출구를 찾지 못했고 여전히 활주로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KLM 기장 야코판 잔테는 이미 25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관제탑에 명확한 이륙 허가 없이 이륙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후 5시 6분 12초 KLM기가 활주로에서 가속을 시작했습니다. 시속 280km까지 속도를 올리며 이륙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개 속에서 페남기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KLM 기장은 급히 기술을 들어 페남기를 넘어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후 5시 6분 50초
역사상 최악의 항공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KLM기의 바퀴와 동체 하부가 페낭기의 동체와 날개를 강타했습니다. 350톤의 거대한 쇠덩어리들이 시속 280km로 충돌하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이 발생했습니다. KLM기는 충돌 직후 150m를 더 날아가다가 활주로에 추락하며 즉시 폭발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48명 전원이 즉사했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하늘을 뒤덮었고 수십 미터 높이의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페낭기 역시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동체가 두 조각으로 찢어졌고 연료에 불이 붙었습니다. What is not known now is exactly what caused it to happen. Here on a diagram of the Tenerife airport in the Canary Islands with some models, we will show you what facts we have been able to get at this hour. The two planes were parked here at the terminal. Normally, to roll to the end of the runway, they would have used this taxiing strip. But it was crowded with parked airplanes, and so they both were rolled out this way. KLM in front, Pan American behind it. Exactly how far, we don't know. KLM rolled down here, off into this little side place, down the taxiway, to the end of the runway, and sat there waiting to take off. Pan American was rolling down behind it. At about this point, the tower said to the Pan Am pilot, "Are you clear of the runway?" He said no. At about this point, he saw the KLM plane charging toward him. He tried to turn into this ramp to avoid it, was too late, and they collided at that point. With the result, as we say, 578 people dead. 하지만 기적적으로 일부 승객들이 탈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페낭기의 승무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비상구를 통해 뛰어내린 승객들 중 61명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35명은 화염에 휩싸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인 것은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두 대의 거대한 항공기가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활주로는 온통 검은 연기와 화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테네리페 참사는 항공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583명이 목숨을 잃은 이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안개로 인한 시야 불량, 지상 레이더 부재, 무선 통신 혼선, 언어 장벽, 그리고 인간의 판단 실수가 모두 합쳐져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사고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획기적인 안전 개선 조치들을 도입했습니다. 표준 항공 용어 사용 의무화, 지상 관제 레이더 설치 의무화, 조종사 자원 관리 교육 강화 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교적 안전하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테네리페 참사의 교훈 덕분입니다. 583명의 희생자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인 셈입니다. 하늘을 나는 일에는 절대적인 안전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아픈 교훈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더 안전한 하늘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항공 안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